위원은 원래 유비가 있던 신야의 근처에 있던 그 마을 출신인데 아마 거기서 스카웃된 것 같아요. 다만 처음 스카웃될 때부터 황충보다는 좀 이렇게 좀 낮았고, 황충이 연대장급이라면 위원은 중대장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유비의 촉봉전 활약을 해서 유비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중을 드디어 점령했어요. 한중이라는 건 그 뒤로도 이제 조조가 계속 쳐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럼 한중 태수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형주는 관우가 있으니 한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장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장비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위연을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분명히 주변 애들 패고 형님 앞에 와서는 형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겠지. 그런 불만을 의식을 했는지 해수로 임명하는 날, 자, 위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위원이 이럴 때 세게 나가야 돼. 조조가 전 위나라 병력을 데리고 쳐들어오면 주군을 위해서 나는 결사적으로 막겠다. 조조가 직접 안 오고 딴 애가 한 10만 정도 데리고 오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전멸시켜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왜냐면 이때 청나라 애들은 위나라 되게 무서워했고, 관우장비 정도 아니면은 위나라랑 싸울 생각도 안 하던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신예가 떠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우와, 이럴 수밖에.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의 주군 대단하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중 방어를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원은 어떤 인물이냐? 삼국지 연의에서 위원은 반골로 나오잖아요. 유비 밑에 있는 애들은 반란을 일으킨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위원 보자마자 뭐 쟤는 뒤에 뭐가 솟아서 반골상이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도 관상 보고 전국 운영하지 않습니다. 건다 후대만 들어 뻥이에요. 진짜로. 삼국지 뻥이 아니라 모든 거에 뻥이에요. 저놈은 관상을 보니 관상을 보니. 그렇게 사람 가리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사실 위원의 직속 상관이 제갈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것도 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위원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까 한 대사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저돌적이고 과감대담한 스타일이었대요. 그리고 병사들을 굉장히 조련을 잘해서 정예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비가 사람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갈량과 위원의 갈등 관계는 두 번인데, 연의에서는 반골상이라고 찍어 눌렀던 거. 그리고 이건 정사에도 나오는데, 유비가 죽고 나서 그 유명한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할 때 위원이 제갈량한테 가서 나한테 병사 1만을 주면 지름길로 달려가서 이렇게 착해서 착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갈량이 이걸 안 듣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제갈량의 북벌이 계속 뭐 할 듯 안 되고 꼬이니까 위원이 계속 열받아갖고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러는데, 요 사건이 빌미가 된 것 같은 요건 진짜예요. 당시 위나라는 유비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요 위나라는 유비를 높게 평가했어요. 또 관우도 죽었잖아. 이제 촉에 공격적으로 나올 인물은 없다. 그러니 저것들은 그냥 저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날 잡아서 쳐들어가면 돼. 이러고 지금의 서안이죠. 장안 쪽에 방어를 허술하게 하고 있었는데, 사천 분지를 빠져나오면 딱 나오는 데가 서안이거든요. 허술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갈량이 북벌을 나오니까 굉장히 놀랐다고 되어 있거든. 즉 방어가 허술할 때 위원이 치자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작전이 이제 안 먹히게 되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위원이 술만 먹으면 이 겁쟁인가 뭐 이래가지고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막 떠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야, 제갈량하고 위원하고 뭐 엄청나게 사이 안 좋았나 보다. 제갈량이 그런 거 듣고 너 죽어 이랬으면 제갈량도 승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이 그걸 그냥 하소연했다는 거죠. 근데 제갈량이 대단한 사람인 게, 제갈량답게 위원의 장점, 자기의 단점을 적절하게 알아서 이 전쟁은 소위 말하는 기동전이 필요한데 이걸 해줄 사람은 위원이다. 그 부분에서는 거의 탑급의 능력을 인정해줬고, 야전사령관으로 위원의 위치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위원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가문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일 밑에 여기까지 벼락 출세를 했잖아. 그러니까 좀 병참 이런 거 잘 모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갈량도 위원의 단점이 그런 병참 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병참 전문가 양이라는 사람을 뒀어요.
이 양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아저씨는 이게 수학의 천재 이런 거에 천재였는지 뭔 말만 하면 탁탁 계산해 갖고 아 이거 됩니다. 컴퓨터처럼 나왔대. 근데 이제 제갈량이 안타까운 게 이 둘이 반쪽 인간인 것이에요. 반만 특별하게 잘한 거죠. 사령관은 이 둘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하고 양이는 자기가 반쪽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사실 제갈량을 존경하니까 제갈량한테는 못 덤비고 둘이 왼수인 거죠. 그래서 제갈량만 죽으면 그 다음은 내 거다.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왜냐면 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위원 입장에서 보면 양이가 발목을 잡고 양이 입장에서 보면 위원이 무식한 거야. 제갈량도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자마자 사단이 날 걸 알았죠. 제갈량이 죽으니까 촉군이 철수하잖아요. 왜 철수했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지휘 통제가 안 된다고요.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근데 둘은 안 그렇거든. 돌아가셨으면 내가 지금 사령관이 공을 세워야 내가 제갈량의 후계자라고 확실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갈량이 이걸 알고 유언할 때도 다 이렇게 해서 양이가 지휘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양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잖아. 아 이거 내가 후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원은 후위를 방어해라. 왜냐하면 위군이 추격해 올 테니까. 그러면서 강유한테 말하기를 위원 앞에 서라고 그래요. 그 앞에 서란 말이 한자라서 좀 헷갈려 죽겠는데 위군이 여기 있고 위원이 여기 있고 강유가 여기 서가지고 만약에 위원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와라 이 소리인지 위원이 여기 섰는데 강유가 여기 서가지고 얘가 오면 길이 좁으니까 위원도 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뜻인지 그 한자는 그 앞이 어디란 소리야 도대체. 이게 앞이야 여기가 앞이야 그렇게 써나고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원이 확 열받아 버린 거야. 뭐? 양이가 지휘하고 내가 뒤를 막아? 내가 이런 거나 할 놈이냐? 그리고 말에 맞는 말인데 아니 승상이 돌아가셨으면 장례 치르면 되고 이 중요한 전쟁을 왜 끝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럼 가라. 내가 싸울게. 잘 됐다. 난 이제 물을 만난 고기다. 여기는 내 땅이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버렸네? 자기가 안 가면 안 갈 줄 알았지. 근데 그냥 가버렸어. 위원은 이건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2인자가 아니라 버리는 돌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능력으로 이걸 증명해야 돼. 그래서 바로 부하들을 다 고쳐서 또 자기의 특기 옆길로 돌아서 양이보다 먼저 와서 여기 남쪽 길을 끊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조정에 보고를 해요. 양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마 이렇게 말할게. 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양이는 양이대로 아군이 아군을 막았으니까 위원 저놈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위원이 명령불복적이다로 판정이 났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위원이 더 남쪽으로 와버렸잖아요. 위원이 뒤에 있었으면 위나라로 투항할까 봐 무서운 건데 얘가 남쪽에 있으니 양이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더 내려와서 궁을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여기서 빨리 병력을 동원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양이 내려오고 중간에 낀 거죠. 그러니까 위원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제갈량이 걱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군대는 붕괴되고 위원은 아들하고 몇몇하고 탈출해서 한중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초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대가 쫓아가서 죽이죠. 그랬더니 또 양이가 총나라는 웬만하면 그런 거 없는데 위원은 삼족을 멸해버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목을 잘라오니까 아주 밟으면서 이 별 재주도 없는 자식이 감히 나한테 반항이야 뭐 이러면서 뭐 밟았대나 어쨌대나 하여간 처참하게 끝나죠.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위원을 또 제갈량을 띄우려고 반골상이 돼서 뭐 제갈량이 죽을 때 이럴 줄 알고 또 가짜로 개편에 하나 넣어놨다가 걔가 쳐서 죽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갈량을 좀 더 띄웠죠. 요 각색은 좀 유치한 평균적인 각색인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더 재밌는 건 진수인데 진수는 이 스토리가 넘어가면 위원이 반역자로 몰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밑에 줄을 달았어요. 위원은 그때 반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반역을 하려고 했으면 북쪽으로 넘어갔지. 왜 막았겠느냐. 단지 자기가 사령관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거는 군대가 말 안 들었으면 아군이 아군을 공격했으면 그게 반역이지 뭐.
그렇다고 양이가 뭐 저기 성도 점령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었던 건데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제갈량의 한계, 촉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그럼 양이는 어떻게 됐느냐? 야도 반쪽 인간이잖아요. 돌아와서 자기가 될 줄 알았더니 제갈량이 그것도 다 생각했더라고요. 쟤들은 반쪽이니까 영원히 반쪽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후계자로 장환이라는 사람을 임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가 또 돌아버려요. 아니 공은 누가 세웠는데 왜 쟤가 이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반쪽인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막말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돼요. 그랬더니 또 열받아서 내가 그때 군대를 안 돌리고 위나라로 투항해 버렸으면 니들 어떻게 했냐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뭐 자살인데 아무튼 이렇게 강요된 자살이죠. 그래서 양이나 위원이나 안타까운 생을 마칩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맡으면요 양이나 위원처럼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의 적정을 찾아가야지 직을 쫓아가거나 보수를 쫓아가게 되면 파멸이 오더라고. 제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제가 나보다 잘났네 못났네 이게 아니야. 내 역할과 내가 얼마나 매치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지 맙시다. 위원과 양이는 자기를 학대한 거라고요. 총나라는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남았죠. 근데 이게 나도 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료가 되게 짧아. 준비하기 편해.